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경 작업 중에 기초공사와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초공사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기초구조는 기초와 슬래브하고 지정까지 합쳐서 기초구조라고 하고요. 이게 그라운드 레벨이죠. 그라운드 레벨 GL 그라운드 레벨. 레벨 위를 상부 구조, 밑에를 기초 구조라고 하는데, 상부 구조물의 무게를, 요거는 사실은 표시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위에도 계속해서 어떤 구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게 하중, 전문 용어로 하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중을 받아서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땅속에 만드는 구조. 만약에 집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라앉겠죠. 점점 땅 밑속으로.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여기 하중을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이게 더 이상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지지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대부분 여기가 더 좀 면적이 넓고 그래서 분산시키기 좋은 형태를 갖도록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지정과 기초를 합쳐서 기초 또는 기초 구조라고 이렇게 지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용어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초를 만드는 공사를 기초공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초공사의 분류를 보시면 일단 크게 직접 기초와 깊은 기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얕은 기초, 깊은 기초는 뒤에 나오겠지만 말뚝같이 길게 뻗어가지고 여기 무슨 아주 긴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깊은 기초라고 했고요. 여기 말뚝이나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죠? 말뚝. 그리고 여기 또 케이슨 공법에는 여기 우물통 기초라든지 공기 케이슨 기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기초는 얕은 기초로서 조금 길이가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대 기초로는 독립 기초, 복합 기초, 연속 기초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전면 기초, 전면 원통 이거는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깊은 기초는 말뚝 기초와 케이슨 기초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나무 말뚝 기초, 콘크리트 말뚝 이거는 다 소재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강재는 스틸, 철강. 자, 케이슨 기초라는 것은 여기 뒤에 나오죠. 케이슨 파운데이션을 잠암 기초라고 해가지고 중공의 함, 가운데가 비어 있는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그런 것을 중공, 잠함. 자, 집안을 굴착하면서 중공의 함을 지지층까지 잠입시켜서 그것만 쭉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집안에다가 상부 하중들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교량 등의 하중이 크죠. 브릿지, 교량 등은 굉장히 하중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은 초고층 빌딩 같이 높은 빌딩에서 하중들이 너무 클 때 저 깊이까지 전달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탱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케이슨 파운데이션 잠암 기초를 쓰게 됩니다. 자, 지정, 아까 지정 얘기 말씀드렸죠. 보조제로 쓰인다고. 잡석 지정, 여기가 크기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잡석 120에서 250mm 정도를 얘기를 하겠죠. 자갈은 45mm 정도. 이거는 근데 사실은 뭐 10에서 30cm 정도의 크고 작은 돌을 빨고 다진다고 했는데 시방서에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맞죠. 시방서.
이렇게 시공하시오라는 설명서가 시방서잖아요. 그래서 잡석 지정, 자갈 지정 및 말뚝 지정. 말뚝 지정은 아주 깊이 파고든다고 얘기를 했었죠. 잡석 지정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조물의 기초 밑에 여기는 120에서 250이라 했지만 이 정도 10에서 30cm 정도의 크고 작은 돌을 깔고 다지는 것 꼭 다져줘야 되겠습니다. 자갈 지정 또 여기 자갈 지정. 다음 여기는 지지 말뚝, 여기 단단한 지층까지 말뚝을 더 깊이 박아가지고 지층 자체에서 여기 다 분산이 되도록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초의 종류, 조경 구조물에서는 보통 직접 기초를 많이 쓴다. 독립 기초는 각 기둥을 한 개, 기초 하나에 기둥 한 개씩 받는 기초를 1대1이죠, 1대1. 그다음에 집안의 지지력이 비교적 강한 경우, 깊이가 조금 낮아도 되겠죠. 연약 집안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단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암석층이 있기 때문에. 복합 기초 1개 이상의 기둥을 합쳐서 한 개의 기초로 1대 다수. 한 개의 기초로 받치는 것. 보통 기둥 간격이 좁은 경우에 너무 넓으면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속 기초라는 것은 줄기초라는 말 많이 쓰고요. 연속 기초, 줄기초. 담장의 기초와 같이 길게 띠 모양으로 받치는 기초를 연속 기초, 줄기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했던 온통 기초, 전면 기초. 구조물 바닥 전체를 슬랍으로 전체 큰 판으로 지정을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바닥 전면적으로 한 개의 기초로 받치는 것. 이거는 지지력이 약할 경우, 여기 면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도 있고, 기둥들이 있으면은 여기 사이사이에도 뭐 기둥이 있겠죠.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사실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중간에 건물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받쳐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자, 보시면 독립기초 1대1이라고 그랬고요.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1대 다수. 직접 기초의 형태 보시면 연속 기초는 쭉 이어지는 것, 줄기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전체 판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것, 온통 기초, 전면 기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공사는 끝났고 이제 포장 공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 재료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모든 공사에서는 안전제일이 우선이고요. 안전성. 그다음에 요거는 디자인상 기능과 미의 조화. 기능과 미의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간의 용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과 휴게 공간 하면은 어떤 것들이 더 얘는 기능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기능 위주. 그리고 휴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관 위주의 재료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공비 및 관리비가 저렴하다라는 것은 이제 발주자의 그 시공 공사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고, 다음 내구성이 있으며 당연히 내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래야지 관리비가 또 이제 다운되겠죠. 관리비. 다음에 배수가 잘 되는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 밑으로 이렇게 배수라는 것이 물 빠짐이 잘 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거하고 유관된 것들이 이제 뭐 투수성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 설명할 내용이 있으니까 배수 외에 사실은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투수성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가 안 되면 여기 미끄럼이 발생을 하죠. 비가 올 때나 겨울철 보행 시 미끄럼이 적은 것을 마찰력이 있는 것.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마찰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료의 질감과 외관이 좋고 변화가 적으며 이거는 기후가 주 요소고요. 날씨가 뭐 덥거나 춥거나 했을 때 변화가 적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요소들, 화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적어야지 내구성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면에서 태양광의 반사가 적은 것을 선택한다. 눈이 부시면은 불쾌감을 줄 수가 있어요. 글레어라는 휘광이라는 글레어에 의해서 불쾌감 또는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 부셔가지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포장재료 종류를 보시면 인공재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투스 콘크리트 포장, 벽돌 포장, 콘크리트 블록 포장, 타일 포장 등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자연재료, 자연석, 판석, 호박돌, 조약돌, 마사토, 통나무 등 여기에도 더 이상의 재료들이 있겠습니다. 인공재료는 아까 대부분은 내구성 문제에 의미를 둘 수 있고, 자연재료에서는 미관에 더 치중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원로 포장의 일반적인 사항, 원로라는 거, 가든 패스, 산책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 산책로 같은 경우, 원로 포장의 일반적인 사항, 도시나 공원의 도로를 안전하고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한다. 아까 겹치는 부분이죠. 다음에 포장재료 선택 시 공간의 용도를 고려한다. 이것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자, 용도가 다른 원로는 용도가 다르면 기능이 다르면 분리시킨다. 여기 폼 팔로우즈 펑크션 쇼는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매터리얼까지 소재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재. 그리고 재료를 다르게 한다. 그래서 그게 재료 아까 설명드렸던 주차장하고 휴게 공간이 다르듯이 또 산책로도 그냥 일반적인 산책로가 있고 아니면은 운동을 위한 산책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용도에 따른 분류는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되고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인용의 경우 폭, 2인용은 1.2m, 어깨 넓이에서 조금 더 넓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2배가 아니라 이렇게 1.2m 정도로 가까이 어깨가 스쳐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스쳐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를 산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고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보도블록 포장. 보도블록의 특징은 재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시공과 보수가 용이하며 이거 뜯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개별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 보수가 용이하며 공사비가 저렴하여 가장 많이 쓰인다. 이거 일반 단면도고요.
여기에 뭐뭐 들어가는지, 특히 여기 모래 여기 배수층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모래가 꼭 들어갑니다. 다음에 잡석 다짐, 여기는 잡석 다짐 한다라고 뭐 그 시방서에 써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잡석 다짐. 여기에도 컴팩터로 원지반 다짐이라는 걸 해줍니다. 자, 포장 방법 거의 비슷한데요.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특이한 것들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말뚝을 박아 각 포장 재료의 높이를 표시해. 여기 높이가 다 다르겠죠? 몇 미리가 될지 거기에 따라 시방서에 의해서 포장 재료의 높이를 표시를 하고요. 규준을 담는다라고 합니다. 규준. 포장 구역의 지반을 다지고, 원지반 다짐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모래를 깔고, 모래를 3에서 5cm 정도 시방서에 의해서 깔고요. 보도블록이 마감되는 자리에는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대부분 이렇게 또 모래층 있고, 또 여기에 잡석 다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장이 되는데요. 경계석,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은 경계석이라고 하고, 평면상으로 여기 수평하게 쭉 지나가는 거, 재료 1, 재료 2, 그리고 재료 분리 경계석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는 경계석은 단차가 있습니다. 재료 분리 경계석은 단차가 없습니다. 단차가 없다. 자, 포장구역의 물매는 이게 자연 배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고른 모래층을 밟지 않도록 하며, 고른 모래층이라는 것은 잘 이렇게 펴서 평평하게 해준 작업을 한 것, 고른 모래층을 밟지 않도록 하며, 이것도 기준실에 맞춰 보도블록을 깔아 나간다. 규준을 잡았다 그랬죠? 다음에 그 실 띄운다고 얘기를 해요. 높이에 맞춰서 실을 띄우면 그 높이에 맞춰서 평행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소리고요. 자, 경계블록의 상단면과 보도블록의 표면 높이가 일치하도록 하고, 포장에 문양이 있으면 이것을 잘 맞춰 나가면서 깐다. 경계블록의 상단면, 보도블록의 표면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아까 단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단면도 도면 시방서에 따라서 맞추면 되시겠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석이라는 것은 여기에 미리 여기까지 깔아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먼저 사방에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할 때 이 경계석을 먼저 얘기를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은 요철이 생기지 않게 판판한 면이 되도록 요철,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한 것을 요철이라고 하죠. 판판한 면이 되도록 밑에 모래를 조절하면서 깔아 나간다. 여기 조절해서 좀 파인 데가 있으면 이렇게 모래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평행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고요. 다음에 플레이트 컴팩터 평면 진동기로 고르게 다지고 포장된 보도블록 위에 모래를 다시 이렇게 뿌려요.
그다음에 비지를 해서 틈새로 모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모래가 줄눈 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 한 후 모래를 제거하고 청소하면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여기를 한 두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평면 진도기는 이렇게 평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